이번 소희초 선생님의 죽음으로 예비교사 집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슬픔과 충격에 잠겨 있었습니다. 교사를 정말 하고 싶어서 교대에 들어왔던 새내기는 교사를 할 수 있는 걸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배의 말을 듣자 지금의 현실은 누군가를 기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가치에 빛을 흐리고 예비교사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왜 새내기 교사가 죽어야만 했는지 원인을 찾을 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이 종북 주사파가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 탓이라고 말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은 선생님의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존재 때문도 아닙니다. 잘못된 시스템과 교육정책 그리고 법률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교사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선생님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 이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 9월 2일 집회에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예비교사들도 현직 교사들도 시민들도 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열린 집회에는 국회는 응답하라는 구호와 함께 여러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 흔들리고 교실이 무너지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교원지휘법 개정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학교장 보호제도 입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교사인 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교사 혼자서 과밀학급을 책임지고 있던 구조로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 노동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교사 수도 줄어야 한다는 논리를 대며 계속해서 임용고시 PO를 줄여왔습니다. 또 내년 신규 초등교원은 올해보다 11.7% 감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교육이 위기를 맞은 지금 교육부는 단순한 비율 계산으로 교원 선발 정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 이후 저는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지금의 사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갑질을 해도 되는 대상과 아닌 대상을 분리하는 위계 질서가 확실한 사회. 이런 사회에서 서희초 선생님과 같은 상황을 겪는 건 교사뿐만이 아닐 겁니다. 교육 현장 안의 교육 공무직도, 급식소 노동자도, 경비 노동자도, 학교 밖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사회적 약자들도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교육이 바로 서고 학생들이 배려와 협력, 공동체를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대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바뀌면 교육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라는 구호의 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구호의 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 교육이 교육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결국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 무사 행동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경고를 내걸었지만 우리가 교육과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졌다는 점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을 위해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데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